안녕하십니까. 중식 창업요리 중국의 음식문화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환경. 자, 중국의 인구는 세계 제1위고요. 14억 3,900명, 약 15억만 명이라 합니다. 세계 인구가 77억에 비해서 중국의 14억이 넘는 인구라는 건 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면적은 세계에서 4위, 9억 1천만 헥타르를 합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한민족과 소수민족이 56개가 모인 그런 광활한 대륙입니다. 자, 중국의 그 인구하고 저기 면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한국의 인구는 얼마인지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5,100만 명 정도이고요. 땅은 1,003만 헥타르인데 땅에 이제 세계에서 107위 정도 되는 자그마한 나라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인구도 작고 땅도 작은데 되게 좋은 두뇌하고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민족들을 참 이렇게 자랑스럽고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의 평생 소망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천안문을 한번 가보는 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천안문을 한번 가보는 거, 한자를 다 알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여행을 한번 해보고 싶고 음식을 한번 먹고 싶다 합니다. 그만큼 광활한 대지하고요. 여러 민족들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이제 그 제각기 다른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들의 종합이니까 그만큼 그들은 체면 예의 또한 음식 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생활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리는 문화의 지혜와 결정체인 것 같아요. 중국 요리는 긴 역사를 즐기고 최상의 기술은 형성한 것이다. 뭐냐면요, 그 장식을 할 때 실제 식재료를 가지고 조각을 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한 것인데, 이제 보면 카빙이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대표적인 예이지에, 또한 중국은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후도 다를 것이고 산출물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식습관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죠. 한 예를 보시면은 소수민족이 보면은 양고기를 되게 즐겨 먹는 것도 이제 그런 그 지리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식습관도 많이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참 중국은 재밌는 나라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음식 문화를 볼게요. 주식은 쌀하고 밀가루 위주인데요. 남쪽에서는 밑판, 이제 밑판 쌀밥인데 이제 쌀미자에다가 밥 짠 것 같아. 밑판이고요. 니엔까오라고 설 때 먹는 떡을 얘기하고, 이제 쌀이 발달됐으니까 당연히 볶음밥이 이렇게 볶음밥이 이제 발달이 됐겠지. 자, 북방에는 보면은 만터우, 화지에 이제 밀가루 음식이 주로 발달을 했습니다. 자, 남방에 보면 밑판이 이제인데, 요 밑에 이렇게 사진을 보면 요거는 종판이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백종원 선생님이 스트리트 파이브에 보면 공존하는 홍콩 이래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홍콩 중국 사람들은 만두를 즐겨 먹는데, 만두를 혼자서 먹기에는 조금 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지를 종판이라 하는데요. 종지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만두를 하나 올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어서 오늘날의 덮밥과 같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요. 밑에 종지에다가 밥을 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텔레비에 소개됐던 백 선생님은 보니까는 족발 요리, 족발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그게 매콤하고 참 맛있더라 하던데요.
저는 여기서 집에서 이걸 만들어 봤는데 요 밥에다가 치즈를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세지 또 이렇게 계란을 올려서 이렇게 먹으니까 작게 먹는 하나의 덮밥으로서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밥이 좀 있다든지 또 반찬이 어중간하게 남았을 때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일요일날 이렇게 찜통에서 쪄서 드시면은 밥도 처리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어떤 그런 요리인 것 같아요. 자, 남방에서는 쌀이 이제 이렇게 발달이 됐었고요. 북방 요리는 보면 북방에는 밀이 발달됐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만두겠죠. 만토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속이 없는 찐빵. 그 다음에 그럼 속이 있는 찐빵 이름은 뭐냐고요? 빠오즈. 속이 있는 찐빵은 그렇고요. 여기 보면 화지인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하고 꽃빵 같은 느낌인데요. 요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꽃빵에다가 이렇게 빵에다가 이렇게 요리를 싸서 이렇게 먹는 건데 이제 먹는 음식인데 여러 가지 요리를 싸서 먹는 건데 꽃빵 같은 느낌이었고요. 리오빙이 있습니다. 얘는 중국인의 밀전병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짜장면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만두가 있는데 보면은요. 이게 만두를 이제 만터우를 만두라고 하는데요. 얘는 만두고요. 그 다음에 교자가 있습니다. 교자가 있고 그 다음에 딤섬이 있어요. 자, 속이 없는 만두를 갖다가는 만두라고 하고요. 교자는 속을 넣은 만두를 교자라고 합니다. 딤섬은 뭐냐 하면은요. 예쁘게 만드는 만두를 딤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만두가 보면은 두자가 머리 두자잖아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만두의 유래가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갈왕이 전쟁에 갔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인데요. 폭풍을 만났대요. 이제 위험에 처하자 이제 병사들을 모아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어떤 노병이 나와서 그 지역을 잘 아는 노병이 하는 말이 이 폭랑을 멈추게 하려 하면은 젊은 병사의 머리 99개를 놓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했대. 근데 이제 제과랑은 그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젊은 병사를 갖다 희생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주방에 있는 밀가루, 부엌에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의 형상의 머리를 만들어서 99개를 만들어서 제를 지냈더니 폭풍이 멎어져 갖고 무사히 귀가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만두의 유래가 이제 두자가 머리 두자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음식 문화 중에서 보면은 이제 중국 요리는요. 서태후에서 완성이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한식은 조선시대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청나라 때 서태후는 되게 음식을 되게 즐겼답니다. 되게 음식을 즐기다 보니까 한 번 먹던 음식은 다시는 안 먹어서 요리사들이 되게 곤욕을 치렀대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만찬을 되게 즐겨했기 때문에 수백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만찬을 하고 연애를 하는 그런 고급스러운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겨 해서 한번 만찬을 할 때마다 수 없는 요리사가 와야 됐고요. 또 하나는 연애 음식을 하는데 그 음식의 가지수는 30에서 160까지의 어마어마한 그런 가지수를 가졌는데 이때 나온 요리의 이름이 만한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만한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주식을 말씀드렸고 부식이 있어요. 부식. 자, 돼지, 생선, 닭, 야채 조립인데요. 조리법이 다 달라요. 요리는 크게 8대 요리로 나누는데요. 지금 현재는 4대 요리가 유명하지만요. 5천 종류의 음식이 굉장히 다양하답니다. 동쪽은 맵고 서쪽은 시고요. 남쪽은 이제 단대 광동 요리고요. 북쪽은 베이징인데 차니까 짠 음식이 발달이 됐습니다.
다음에 홍콩 생강 푸딩이라고요. 이슌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자, 홍콩에 가면 꼭 먹고 오는 요리 중에 하나가 생강을 이용한 푸딩 만들기인데요. 저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푸딩인데 보면 우리가 말하는 푸딩은 흔히 말하는 푸딩은 이제 보면은 과일즙이나 이런 어떤 그런 주스 이런 데다가요 젤라틴을 넣고 굳히잖아요. 근데 이 푸딩은 생강을 갈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우유를 70에서 80도로 데워 가지고 여기다가 설탕하고 넣고 이렇게 해서 찜통에서 한 10분간 쪄줘요. 쪄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걸 먹어보니까 첫 맛은 수정과처럼 한데 강한 맛이에요. 생강 맛이 강하고 그 다음에 먹다 보면 좀 연하고 아주 고소한 맛인데요. 연두와 같은 맛인데, 이거를 따끈하게 이렇게 찜통에서 따끈하게 먹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그 식사 대용으로 빵하고 곁들여 먹으니까 참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걸 냉장고에 놔놨다가 점심때 먹으니까 탱글탱글하게 찬 그 푸딩 요리로서 만들어 먹으니까 재밌던데요.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간편한 거니까요. 자, 근데 제가 또 이렇게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을 가는 건 좀 번거로우니까 생강청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생강청을 만들으니까 응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안 돼가지고 우유가 있어서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전분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전분만 동동 떨떠름이지 이렇게 그 연두부처럼 이렇게 그 찰랑찰랑한 맛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생강의 전분이 이렇게 이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홍콩 생강 푸딩. 자, 중국 홍콩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아이들이나 이렇게 영양 간식으로 좋으니까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셔요. 자, 그 다음에요. 약선 음식의 발달이래요. 약선 음식의 기원으로는 자 보면은 중국의 구석기 시대에 그 넓은 대륙에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배가 고파서 이렇게 그 먹을 것을 구하려 하다 보니까 막 먹게 됐는데, 약초를 구분 못하고 먹다가 이제 많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것을 보고요. 농사 짓는 법과 약초와 채소 구분하는 법, 약초 재배를 가르친 게 시조가 돼서 약선 음식의 기원이 됐죠. 당연히 약초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의학도 발달됐을 거고요. 약선 요리에 이제 그 어떤 그런 시초고 기원이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정진 요리, 사찰 요리였고요. 자, 불로장생 요리가 재밌죠. 진시황이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어 가지고 부하들을 내보내서 불로장생 음식을 이제 그 구해오라고 했지만 결국은 보냈던 부하들도 안 오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그 생을 마감한, 결국은 영원히 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국에는 차문화가 발달됐어요. 처음에 차문화가 발달된 이유는 몸에 이로운 음식을 먹기 위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음식의 궁합에 맞는 차를 마시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자, 중국은 광활한 대륙이죠. 황사 문제가 무지 많아서 이제 그 조리에 돼지기름 내지 돼지고기를 참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차를 마시게 되면은 이 차를 많이 마시게 됐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문화적인 배경 뒷받침은요, 있는데 보면은 차의 원산지, 운남성의 보이차, 무얌차 같은 이런 그 문화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차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요, 삶 자체가 음식 문화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이렇게 체면도 중시하게 되니까 비싼 요리를 좋아했고요. 대접하는 그런 대접 음식 문화였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빈부차가 이제 많이 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도 이렇게 그 계급이 있다라는, 요리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중국 식당 가면 이빨 빠진 그릇을 아주 자랑스럽게 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향오행설. 자, 보시면은 양자역학이고요. 우주 기본의 물질이죠. 그 다음에 그 약식동원 사상.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라는 건데요. 자, 향토적인 먹을거리와 토종의 동식물이 건강과 환경에 좋다라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보면은 팔보라는 게 있어요. 팔보.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신되는 거를 얘기하는데요. 진귀한 재료지 그만큼. 자, 팔보 중에서 보면 사군자탕이 있어요. 사군자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탕이 있습니다. 자, 사군자탕 같은 경우는 한약, 인삼, 백출, 복령, 감호 이러는데 보면 주로 기관지를 관련된 거고요. 사물탕 같은 경우는 혈관하고 관련됐는데 당기, 뭐 숙취향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교수님, 중식갈은 어떻게 갑니까? 가서 돈 주고 가러. 그랬더니 하는 말에 교수님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 다루기, 여기 칼 가는 거를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칼 가루기를 보면은요. 자, 숫돌에 칼면을 먼저 갈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칼끝을 갈아주시고 뒷면에 칼날을 세우는데 칼 갈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요 숫돌을 물에 담궈서요.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마른 숫돌로 갈기 때문에 여기 칼에 이빨이 빠집니다. 그러기 전에 숫돌을 고정하려 하면 밑에 젖은 면포를 깔아 가지고 숫돌을 물에 적셔 가지고 이렇게 숫돌면에 칼을 갈아 주시는데요. 하나는 보면은 그 번호가 있어요. 1000번이라는 게 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면은 번호가 클수록 이 면이 거칠고요. 번호가 작을수록 면이 고와해.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거친 면인 이 숫돌을 가지고 얘를 먼저 갈아주시고 나서 어느 정도 갈아졌다라고 느껴지면은 다시 이제 얇은 숫돌을 가지고 이렇게 갈아주신다는 거요. 그래서 숫돌 갈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양 끝에 이제 중간을 갈았는데 자 보시면은 밀대 70입니다. 힘이. 당길 때 30이라는 거죠. 힘으로 양손을 가지고 엄지손과 집게손을 가지고 처음에 밀 때는 70%의 힘을 가지고 당길 때는 30%를 주시고 밀고 당기고 하셔서 면이 어느 정도 갈리면 자, 요 칼 끝을 갈아 주셔야 돼요. 요 칼 끝을 갈려서 다 갈려졌다 싶으면 칼날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래서 중식 칼갈기는 밀고 당기는 힘이 70대 30이라는 거 하고 칼끝과 양 끝을 갈아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날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거입니다. 중국에 식문화가 있어요. 중국의 식문화인데요. 중국의 4대 요리인데 자 보시면은 먼저 이것 좀 볼게요. 자, 북쪽에는 북경, 베이징 요리고요. 광동은 남쪽이고요. 상해 요리는 상하이 동쪽 요리이고 스촨, 사천 요리입니다. 자, 북경의 4대 요리로 보면은 중국의 4대 요리 보면은 이제 먼저 드는 게 보면 북경 요리. 자, 이렇게 볼게요. 북경 요리 보시면은 전에 말씀드렸죠. 요리는 문화의 지혜 결정체라고요. 자, 중국의 북경 요리라면은 중국이 보인답니다. 중국 북경은 그만큼 화려한 문명이었었고 명나라, 청나라, 원나라 3대 수도였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또 3대 통일 3대 수도였고요. 중국의 국가 요리라고 해도 이렇게 과언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소망이 생겼대요. 북경에 가서 만리장성을 한번 올라가 보고 북경 오리를 한번 먹어보는 게 아주 이렇게 로망이랍니다. 중국 사람들의. 중국은 보면요.
저기 그 북경은 보면 한랭한 기후로 인해서 기름이 많은 요리를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름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견디해서 고량주라는 독한 그 화주도 이렇게 그 발달이 되었습니다. 화주도 먹게 되는 거죠. 자, 그렇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불을 익히니까 고온 단시간 요리하는 볶음 요리가 많다는 거고요. 이제 본래의 맛을 살리는 특징이 있는데 짠맛, 담백한 부드러움이 있는 거고요. 자, 중국 요리 보면은 만안전석, 궁중요리인데요. 자, 보면은 궁중요리의 만안전석, 이 보면 서태후 때 그 요리가 완성이 됐다 할 정도로 이제 궁중요리가 발달이 됐었고요. 앞에서 말씀한 송화단, 피단이라는 건데 오리알을 하기도 하는, 오리알로 하는 게 송화단인데 계란 가지고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요리는 보면은 그 유명한 북경 오리구이, 그 다음에 짜사이가 있고요. 면 요리가 발달이 되는 자장면, 만두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북경 오리. 자, 보시면은 오리를 걸어 두었다가 이렇게 그 기름에 튀겨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통에 넣어서 이렇게 그 강한 화력으로 이렇게 그 굽는 북경 오리인데 이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 오리 한 마리도 보면은 계급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맛이 다양하다 하는 거고요. 자, 얘는 딤섬, 예쁜 만두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짜장면입니다. 자, 보시면은 중국의 그 밑반찬 절임 요리로는 보면 짜사이가 있는데요. 자, 짜사이 보면은 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그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향이 조금 있죠. 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이제 그 어떤 그런 그 중국집 맛집 탐방을 해봤었거든요. 가로동 신사동의 그 가로수길이라든지 연희동 이런 데 그 중국집에 이렇게 탐방을 해봤는데요. 서울에는 이렇게 그 유행을 많이 타서 그런지 중국 요리가 참 발달이 됐는데, 자, 여기 보면 재밌어요. 양배추 김치. 보면 양배추 절임을 봤는데 요거는 유자고요. 요거는 매운 고추. 요거는 오이인데요. 자, 설탕, 식초, 소금에 이렇게 그 1대1도 1래 하는데 소금은 작은 1이죠. 얘를 팔팔 끓여 갖고 이렇게 양배추도 이렇게 끓여 부었는데 정말 맛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그 저기 옆에서 그쪽에 마스터가 저를 보시더니 더 드릴까 해서 제가 2접시나 더 먹었던 게 있는데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그 소화에 좋고요. 보면 위궤양에 굉장히 좋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름진 중식을 먹다 보면 이걸 먹으면 소화도 잘 될 거고 해서 좋은데요. 제가 먹어보니까 되게 맛이 있었고 인상 깊어가지고 집에 와서 만들어 봤어요. 요 양배추 김치에다가 이렇게 그 비트를 넣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는데 양배추는 가격도 싸고 아삭아삭하죠. 그래서 맛이 있어 가지고는 지금도 여전히 잘 먹고 있는데 집에서 있는 간편한 음식이니까요. 피클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을 거고요. 하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이슌 컴퍼니의 그 저기 뭡니까 홍콩 푸딩이라든지 이런 애는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그 보면은 저희 그 중국 사부님이 계셔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중국 사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얘기를 하시기를 중국 분들이 한국에 오시면 성인병에 굉장히 시달리신대요. 그 왜 그러셔 했더니 중국은 차문화가 있으니까 기름진 음식을 이렇게 소화를 잘 시켜줬는데 한국에는 커피 문화고 그 다음에 그 커피 중에서 보면은 커피 믹스 문화이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쌓여 가지고는 성인병이 많이 생겼다라고 그래서 참 몸이 안 좋으시다 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이렇게 그 먼 나라로 가셨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중식을 가르쳐 줬던 그 좋은 사부님이셨었어요.